손흥민의 까만 얼굴을 보셨나요? 이번 2022-2023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우승 도전을 위해서 모든 걸 불태우고 있는 손흥민. 그만큼 많은 훈련과 집중으로 얼굴이 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2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치면서 3라운드 홈 경기에서 모든 우려를 씻어주길 바랬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3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친 건 좀 이례적이긴 하죠. 콘테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 때와 다름없이 자신의 축구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선발 라인업을 가동했습니다. 공격진에는 손흥민, 케인, 클루셉스키, 미드필더에는 호이베르 벤탄쿠르, 윙백은 에메르송, 페리시치, 센터백은 산체스, 다이어, 데이비스, 골키퍼는 요리스였습니다. 변화가 있다면 세세뇽 대신 베테랑 페리시치가 첫 선발 출전을 했고, 산체스는 로메로의 부상으로 기회를 얻어서 첫 선발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체스도 3일에 한 경기씩 치르는 타이트한 일정 되면 아마도 출전 기회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페리시치의 선발 출전에 매우 큰 의미를 두었는데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호흡이 어떨지 매우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페리시치는 손흥민보다 3살 많고 손흥민과 같은 포지션 출신인데 2년 전부터 윙백 포지션으로 전향하면서 공격적인 윙백으로 공격수 포톱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부분도 있죠. 손흥민과 동선이 겹치고 손흥민이 중앙 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콘테 감독 축구가 윙백의 활용이 매우 높으니까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호흡은 완성형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이 눈 감고도 서로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찰떡 호흡과 다르게 페리시치와는 간격도 서로 너무 좁아 있고 손흥민이 했었던 역할을 페리시치가 대신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경기 시작 후 초반에는 토트넘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오면서 기회를 찾으려 했지만 전반 40분 가까이까지 슈팅이 제로였습니다. 중반부터는 울버햄튼이 압도하기 시작했고 토트넘보다 오히려 득점 기회를 많이 얻었고 유효 슈팅도 2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울버햄튼의 조직력이 좀 더 나아 보일 정도였습니다. 전반전을 아무 소득 없이 0대0으로 마친 후 불안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반전에서 보여준 토트넘 레벨이라면 우승을 다투는 강팀이라고 보긴 좀 어려웠습니다. 선수들의 볼터치가 실수가 나오면서 오히려 뺏기는 장면이 더 많았습니다. 손흥민도 포함해서 말이죠. 그래서 첼시전 이상의 졸점과 승점도 챙기지 못할까봐 불안했던 것입니다. 손흥민은 전반전에 평점 5점대였습니다. 네, 끔찍하죠. 얼굴도 많이 타 있었다 보니 괜히 더 안쓰러웠습니다. 이런 불안은 후반전에 들어서 다 씻어지게 되었습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손흥민, 케인의 활약이 돋보이면서 울버햄튼 골문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후반 4분 케인이 경기장 오른쪽에서 감아 올린 공을 손흥민이 헤딩슛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후반 6분에는 클루셉스키가 크로스를 시도했고 케인이 다이빙하면서 헤딩 슈팅을 연결했는데 크로스바를 강타했고 세컨볼 상황에서 손흥민이 슈팅을 연결했지만 득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의 폼이 좋았다면 정말 멋진 골이 나올 수 있었는데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후반 11분에는 케인이 하프라인에서 센스있게 울버햄튼 선수들을 속이고 문전으로 정확하게 찔러준 롱킥이 손흥민에게 한 방에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또 득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의 결정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장면은 후반 17분입니다.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우측에서 기회가 왔는데 데이비스가 노마크였고 그럼에도 손흥민은 각이 없는 상황에서 강하게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또 골대. 만약 킬킥 한 방이었다면 선제골 어시스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반과 다르게 후반전은 활기를 띤 공격이었고 기세를 몰아 토트넘의 선제골이 터지게 됩니다. 후반 19분 코너킥 상황이 되었고 손흥민이 담당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손흥민의 폼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보니 기대보다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전반전에 실패했던 낮은 크로스가 또 나왔고 진짜 0.1초 순간 또 실패라는 느낌이었는데 손흥민의 크로스에 페리시치가 위치 이동을 하더니 완벽한 백헤딩으로 각도를 틀고 골문 앞에 있던 케인에게 배달되면서 헤딩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정말 소름 돋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완벽한 약속된 플레이였던 것이었고 손흥민도 마치 관역을 맞추듯이 정확한 지점에 크로스를 올렸던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무리 약속된 플레이라 해도 킥으로 거리까지 정확히 계산하면서 배달한다는 건 월드 클래스만이 가능하다고 봐야죠. 네. 페리시치도 대단했습니다. 울버햄튼 선수들 뒤에 숨어 있다가 킥을 하는 순간 어느새 앞으로 튀어나왔고 배달된 킥을 완벽한 백헤딩으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 골은 토트넘 세트피스에서 종종 나오기도 했지만 이번처럼 낮은 크로스에 마치 바운드된 듯한 백헤딩 연결은 최고의 세트피스 골로 기억될 듯합니다. 올 시즌은 그동안 토트넘에서 보기 힘들었던 골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라운드에서도 세트피스에서 다이어의 헤딩골이 나오고 2라운드에서도 코너킥에서 케인의 극장골이 나오고 3라운드에서도 결국 코너킥 골이었습니다. 이는 콘테 감독의 전략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부분입니다. 이번 선발 라인업 첫 득점이 나올 때까지 평균 신장은 지난 1, 2라운드보다 더 커졌는데 산체스와 페리시치 때문입니다. 그리고 페리시치가 득점에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최근 디 애슬레틱의 보도에 따르면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 토트넘이 185cm로 1위였습니다. 그 정도로 피지컬이 좋아졌다 보니 세트피스 득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 수비수들이 마크해야 할 선수가 너무 많아진 거죠. 한 예로 토트넘 코너킥 때 센터백들이 박스 안에 있다 보니 에메르송이 센터백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토트넘은 한 골을 잘 지켰고 무실점을 거두면서 1대 0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70분쯤 히샬리송과 교체가 되었는데 표정으로는 그렇게 만족하지는 못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팀이 이겼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3경기 연속 무패와 더불어 오늘 하루까지는 1위로 나서게 됩니다. 혹시 알아요? 네, 맨시티 아스날이 미끄러질지. 네. 이번 경기의 MOM은 득점을 한 케인이 아니라 페리시치가 선정되었습니다. 실제로 가장 돋보이긴 했습니다. 특히 전반전에 페리시치의 클래스를 볼 수 있었는데 코너라인에서 상대 수비수가 있는데도 왼발 크로스가 날카롭게 날아갔는데 토트넘에서 본 적이 없던 폼이다 보니까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는 손흥민이 모든 세트피스 상황에서 크로스를 올렸는데 페리시치가 출전하자 오른쪽에서 코너킥은 페리시치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페리시치와의 호흡이 좋아져야 할 텐데 지금의 손흥민은 생각이 많고 복잡해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다가 중앙 미드필더 보기 생겼습니다. 네. 손흥민의 활약이 미비했다고 느끼니까 많이 아쉬우시죠?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해 1월에 5경기 연속 무득점에도 손흥민 득점왕이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 이제 3경기 치렀을 뿐입니다. 손흥민도 팀이 이긴 것이 더 기쁠 거예요. 네, 손흥민 소름 돋는 크로스 감사합니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